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이틀 만에 난데없이 개헌 논의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시기적으로 좀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국힘당 지금 이제 윤석열의 계엄 또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공공연히 이제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은 공공연히 그 이런 내란을 사실상 그 선동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재판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을 석방했었던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자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살얼음판을 이제 걷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파면을 통해서 마치 벌써부터 새로운 시대가 이제 평화가 이제 도래한 것처럼 이제 내란은 일단 진압은 했고 다시 또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가 볼 때 굳이 오늘 제안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 제2의 그 윤석열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을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시기가 좀 안 맞았어요. 네. 네. 이게 참 오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민들은 아직도 그 파면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그 문영배 재판관의 그 낭독문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 이걸 다 같이 하자. 그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했으면은 일요일 날 이 개헌 담화를 하냐고요. 네. 일요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요. 네. 그래서 이 대선 전 60일 전에 사실상 이 전문가들 뭐 굳이 얘기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60일 안에 개헌을 특히나 그 권력 구조 이 여야뿐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이 2달 안에 그 대선 일정을 치르면서 이게 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회에 있는 그 여야 간에 민주당하고 사실 이 국힘당의 이 내각제 개헌론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권력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걸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그 우원식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내각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본인이 2018년도 당시만 해도 저 때는 자유한국당이겠죠. 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그 여러 가지 권력, 이 개편, 법 주장들을 이제 그 내각제, 저건 유사 내각제다. 아마도 저게 이원 집정부제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촌의제, 이런 제안들이었을 거예요. 네. 저렇게 이제 이 내각제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표시했었던 우원식 의장.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이 과거하고 다르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각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도 이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하는 이 뭔가 자락을 깔아주는 거죠. 네, 멍석을 지금 깔아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 내각제 개헌 얘기가 슬그머니 끼어들어올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이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국힘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신들의 잘못을 잠시라도 좀 가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그 2월 말부터 이미 그 우원식 의장이 개헌 관련된 얘기를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한참 그 국민들은 이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이제 촉구하는 집회로 뜬 밤을 지새우던 그 시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렇게 전직 국회의장 총리들 불러가지고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으면서 이 개헌 뭐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개헌 내각제론자들을 포함을 해서 이 중에 상당수는 다 내각제론자들이죠. 네. 포함을 해서 계속 개헌 군불대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네요. 아하. 자, 그리고 또 이제 3일 전에도 4월 2일이네요. 이건 이제 파면되기 이틀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면되기 이틀 전에도 전직 국회의장들을 모아놓고 개헌을 얘기했었군요. 그러니까 4월 2일이잖아요. 네. 이때가 4월 1일 날 그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됐다 이제 싶을 거예요. 이제 파면은. 예. 그런데 저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머릿속에는 헌재에서 파면을 선고하면은 바로 내가 빌드업 해왔었던 이 개헌 카드를 공론화해야지. 오로지 머릿속에 이 개헌 논의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헌재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도 사실 저 기사 저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정이 있었나 싶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원식 의장은 나름대로 윤석열의 그 파면이 되면 2달 안에 이제 그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2달 안에 개헌 논의도 후딱 해치워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간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1일 날 그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이군요.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네, 선고기일 지정 다음 날 개헌 얘기를 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저 헌정회라고 있습니다.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되는 헌정회라고 있는데 거기 회장을 정대철 전 의원이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뭐 1년 전부터 예전서부터 거의 뭐 내각제를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상 이분이 뭐 민주당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 친윤 언론들에서 뭐 더 좀 그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들하고 더 친한 그러니까 무늬만 뭐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요. 사실상 이제 국힘당 쪽에 더 가까운 주장들을 많이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제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이제 그 내각제를 띄우고 싶었었던 이 조중동에서도 틈만 나면 이 정대철 의원을 불러가지고 내각제를 띄우는 그런 기사들을 생산해냈습니다. 네. 이 개헌안 오늘 이제 우원식 의장은 개헌안 내용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대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정회가 5월 회원 1180명에게 바람직한 권력 구조를 물었더니 의원 집정부제가 90%, 내각제가 10%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책임 총리에 분산하고 고위 관료 임명권을 상원해주는 양원지를 골자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영세, 권성동 등 여당 지도부도 만날 뜻을 전해놓은 등 적극적이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올 1월 달 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거든요. 네. 뭐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내용은 다 공유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내각제라고 얘기하는 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유사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 중임제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이제 포장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힘을 빼고 대신 이 국정은 책임 총리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책임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니까 사실상 내각제죠. 말만 바꾼. 그걸 올 초부터 계속 정대철 의원이 그 조중동, 그 12.3 계엄 직후서부터 이 조중동은 머릿속에 내각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력 구조는 이제 내각제다. 그래서 내각제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었던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원식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네, 뭐 참 말은 그럴싸한데. 그럴싸해요. 네, 근데 네. 이게 결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거의 지금 굳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힘을 좀 빼려는 느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뭐 굳이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제 앞두고 뭐 당리당략 이런 차원에서 저런 발언들이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2.3 계엄의 이제 그 본질적인 그 교훈을 사실상 계엄이 말 그대로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제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리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권한을 행사를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초월해서 사용한 거예요. 결국 내란 세력들이 문제인 거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은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법과 제도도 가능한 한 이제 뭐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제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네. 결국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과거의 민주당 수박들의 발상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박대용 우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주어진 권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는 권력을 쓰지 않는 정부, 겸손한 정부, 그게 그걸 마치- 통해서 착한 정부라고 하는 걸 평가를 받는 걸 그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권한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법을 초월해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됐죠.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십 년간 쌓여온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 그리고 제대로 된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일시에 청산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권력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 그 민주당 수박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 똑같은 얘기예요. 권력은 안 쓰는 것이 권력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고 권력은 분산을 시키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헌 논의를 뭔가 이렇게 좀 열려져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뭐예요? 승자 독식의 위험, 권력을 분산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건 내각제론자들이 했던 레토릭 그대로를 지금 이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내각제 또는 이름만 바꾼 내각제인 책임 총리제, 이원 집정부제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음을 솔직히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